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파TV 한솔입니다. 오늘 역대급 차 가져왔어요. 국내 자동차 판매량 압도적인 SUV 1등 소렌토 25년형을 가져왔습니다. 드디어 가져왔어요. 25년형 소렌토 시승기. 달라진 게 뭐가 있는지 하나부터 알려드릴 텐데요. 설마 드디어 25년형 소렌토 핸들이 안 바뀌었네요. 카니발은 바뀌었네. 소렌토는 안 바뀌었죠. 자, 어쨌든 오늘 집중해서 25년형 소렌토 뭐가 달라졌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고요. 저희 25년형부터 24년형 소렌토 다 타봤는데 이 소렌토를 대체할 만한 차가 없어요. 그냥 압도적인 SUV의 1등입니다. 뭐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죠. 아니 25년형 왜 그립 감지형 안 넣어주냐, 요 옵션 기본으로 넣어주는 거 없이 25년형 되면서 이거 프레스티지 98만원, 노블레스 69만원, 시그니처나 그래비티 98만원 인상만 하고 이거 뭐냐 할 수 있는데 대안이 없어요. 그리고 디자인도 지금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처음에 페이스리프트 됐을 때 야, 이게 너무 똑같이 생겼다, 비슷한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소렌토는 느낌이 달라요. 뭐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차 면적 자체가 너무 크니까 큼직큼직한 느낌이 좀 있고,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중형 SUV에서 이런 볼륨감들 때문에 되게 디자인이 잘 어울리고 좀 스타일리시한 느낌도 많이 듭니다. 저 멀리서 봐도 소렌토 차 이쁘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드는 거죠. 여러분들 차는 그래요. 좀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호불호 많이 있잖아. 내가 이뻐 보여도 다른 사람이 좀 별로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소렌토는 남녀노소 누가 봐도 디자인적으로 예쁘다. 그럼 이 차 도대체 뭐냐? 요거는 바로 하이브리드예요. 소렌토 하이브리드의 출고되기가 거의 한 1년 넘게 기다리죠. 진짜 엄청 기다립니다. 그만큼 인기가 진짜 많아요. 18인치 휠이 들어가요. 근데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그 차주분들이 이제 차 출고하고 18인치 이거 너무 별로다, 20인치로 진짜 많이 바꾸는데, 산타페는 25년형에 20인치 휠을 선택할 수 있게끔 49만 원에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어요. 반면에 소렌토는 that's no. 20인치 멋있는 거 인정하죠. 근데 장점이 멋있는 거 말고는 단 하나도 없어요. 그 나머지가 싹 다 다단점입니다. 49만 원 뭐 돈 줘야죠. 승차감 잔진동 올라오죠. 연비 떨어지죠. 타이어값 비싸죠. 아니 단점이 너무 많아. 물론 야 나는 그거 다 때려치고 멋이면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20인치 선택해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엔진 출력은 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달라진 게 있죠. 일단 180마력 엔진은 똑같습니다. 엔진 마력은 똑같은데 전기 모터 출력이 47.7kWh로 출력이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전기 모터 출력이 업그레이드 됐다면은 뭐가 달라졌길래 업그레이드가 됐을까? 엔진이 주고 전기 모터가 보조잖아요. 엔진이 주행을 하다가 최대한 전기 모터가 많이 주행을 해야 연비의 효율성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처음에 나온 하이브리드들 보면 그냥 엔진만 주구장창 가. 전기 모터는 개입하면 그냥 조금 개입하다 힘만 좀만 주면 바로 그냥 엔진이 개입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요즘에 나온 하이브리드 특히나 47.7kW의 출력이라면 이번에 페리된 소렌토 하브는요 진짜 전기 모터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와 엔진과의 그 조화가 기가 막혀요. 출력도 얘가 아마 65마력 정도 될 거예요. 합산 출력이 235마력 정도 되는데 주행 느낌 굉장히 훌륭합니다. 게다가 산타페와 달리 고주 파음 소리도 거의 적은 편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또 달라지는 거는 요거는 이제 25년형부터 달라진 건데, 99만 원이 이제 프레스티지가 인상이 됐잖아요. 전동 트렁크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이 전동 트렁크 값만 해도 뭐 그냥 눈 감아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깡통 리뷰를 거의 계속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깡통 리뷰 궁금해하는 분들도 진짜 많지만 보통 출고할 때 여러분들 깡통으로 출고 안 하시잖아요. 옵션 기본으로 이제 막 듣고 출고하잖아요. 특히나 소렌토는 옵션을 넣고 출고하는 비율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물론 진짜 신기하게도 저희가 이제 깡통 리뷰를 이제 많이 하면서 기본 트림 출고량도 많이 늘어났대요. 옛날에는 진짜 렌트카나 법인차 정도만 깡통으로 나갔다면 요즘에는 일반 소비자분들도 이제 솔직히 뭐 기본 트림도 워낙 가성비가 좋으니까 기본 트림의 옵션 하나 두 개만 선택하고 출고한단 말이에요. 이번 소렌토도 마찬가지예요. 소렌토 프레스티지도 전동 이 스마트 테일게이트가 기본이고 실내 옵션이나 이런 구성들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기본 모델들도 많이 출고되는 거죠. 왜 인기가 많냐?
구성이 괜찮은 이유가 크죠. 보면은 일단 트렁크 공간 굉장히 넓고요. 2열을 당연히 이렇게 폴딩이 됩니다. 이게 뭘 중요하냐면 부피가 큰 짐들 있잖아요. 그런 거 넣고 빼고 할 때 2열이 폴딩이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요게 지금 보면은 요 휠하우스 있는 딱 요 커버거든요. 요 부분인데 이게 또 너무 많이 튀어나오면 부피가 좀 큰 짐들이 잘 안 들어가요. 근데 지금 보면 어때요? 너무 튀어나와 있지도 않고 2열과 딱 폴딩 돼가지고 짐을 적재할 수 있는 공간까지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용성이 진짜 좋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전 소렌토 페리 때도 뭐라 그랬어요? 요 테일램프 형상의 이 안에 디테일들이 바뀐다라고 얘기했죠. 기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나눠져 있었는데 이번 페리가 되면서 하나로 연결이 됐고, 요것도 요 화살표 모양처럼 쭉 이어져 있는 요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 요 디자인이 통일되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요게 앞에도 마찬가지로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밤에 보면 그렇게 예쁩니다. 제가 만약에 카니발을 안 샀다면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샀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열 공간도 사실 넓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탈 수 있는 패밀리카로도 적합하죠. 산타페가 약간 유틸리티성이 강한 뭐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차로 활용한다면 이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도시명에 어울리는 SUV예요. 요즘에 세단의 판매량이 많이 줄었죠. 뭐 K8 그랜저 이거 왜 없을까요? SUV가 많이 팔리기 때문이에요. 소렌토를 살 거야 K8을 살 거야 라고 하면 저 역시도 나 소렌토 라고 생각할 정도로 트렁크 공간 여유 있지, 주행할 때도 세단보다 이게 좀 위에 있어서 운전도 생각보다 좀 편해요. 그러니까 활용성 면이라든지 디자인적은 뭐 후보로니까 뺀다고 치더라도 뭐 가격과 이런 거 비교했을 때는 세단보다는 SUV 판매량이 더 많은 거죠. 지금 보면 공간도 굉장히 넓고 2열 리클라이닝 시트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 등받이 각도도 생각보다 많이 눕혀지니까 전체적인 활용적인 면에서는 소렌토를 대체할 만한 차들이 많이 없다라는 거죠. 뭐 가격이 많이 올랐다 비쌌다지만 풀옵션 기준으로 그냥 거의 옵션을 많이 집어넣는다라고 기준으로 하면 25년형과 24년형 한 2~3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시그니처나 그래비티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이 옵션을 선택 안 하기는 합니다. 디지털키 2랑 지문 인식 요게 이제 시그니처랑 그래비티 기본이에요. 물론 이거 선택 안 하기는 합니다. 뭐 많이 안 하기는 한데 이런 거 그냥 다 계산해서 풀업으로 생각을 한다면 뭐 가격은 한 2~30만 원 정도가 차이 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좀 욕심을 낸다면 뭐 그립 감지형 스티어링 휠에 핸들 디자인 바뀌고 뭐 차로 유지 모조 2도 기본으로 넣어주고 사실 이랬으면 좋겠지만 그런 거 아니더라도 기본 소렌토만 해도 구성이 나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차 구매할 때 물론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만 산타페보다 소렌토가 그래도 조금 더 저렴합니다. 산타페는 풀체인지고 소렌토는 페이스리프트이기 때문에 막상 이제 출고하려고 뭐 풀옵션까지 안 가고 실제 진짜 차 구매하려고 막 옵션 집어넣다 보면은 오히려 소렌토가 그래도 조금 더 금액이 저렴하긴 합니다. 이게 있을 만한 거 다 있어요. 썬블라인드도 있고 컵홀더도 저 중간에 있고 열선 시트도 들어가 있고 손이 닿는 이런 부분 가죽들도 생각보다 질감이 훌륭하고요. 그 다음에 썬루프 보면 어때요? 이게 2단으로 열리거든요. 파노라마 썬루프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개방감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일반 세단에서 썬루프는 많이 안 쓰는 딱 이런 용도인데 SUV 같은 경우에는 항상 열어두는 편이 많죠. 왜냐면 이게 좀 햇빛이라든지 개방감이 좋으니까. 게다가 2열 창문이 다 내려갑니다. 이게 진짜 개방감 좋거든요. 위쪽에도 개방감이 좋고 2열 쪽에도 유리가 다 내려가다 보니까 2열에 탄 사람 레그룸 보면 어때요? 넓잖아요. 그러니까 딱 탔을 때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안 하는 거예요. 물론 산타페랑 비교했을 때 헤드룸 공간이 좁죠. 근데 이거는 승차감 때문에 영향도 있어요. 산타페는 2열에 멀미 오지게 나거든요. 근데 소렌토는 기가 막히게 안 나요. 아 진짜 주행이 오히려 저는 이 소렌토의 핵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주행 바로 가보죠. 자, 근데 실내를 보면 사실 저 이 투톤 핸들이 너무 예쁘거든요. 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이거 좀 안 좋아하실 것 같긴 한데 25년형 스티어링 휠보다 이게 더 이뻐요. 그러니까 이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립 감지가 빠진다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소렌토는 SUV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훨씬 더 잘 어울리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이 베이지의 이 블루 투톤이 기가 막히네. 아 이거 차 이쁘네. 물론 이게 베이지 시트라서 관리가 힘든 거 아니냐,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이런 가죽의 그 오염도 타는 것도 좀 좋아져서 좀 낫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거 애들이 있는 집에서는 요 베이지 시트 선택하면 난리 납니다. 게다가 레그레스트에 릴렉션 시트, 이거 진짜 너무 편하거든요. 제 거 카니발에 없어요. 아 이거 너무 편해. 차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 릴렉션 시트가 되게 좀 부럽거든요. 이 릴렉션 시트는 이거를 몸을 약간
45도 정도 이렇게 좀 띄워줍니다. 이런 느낌이 너무 편해요. 게다가 이 허벅지 받쳐준 이런 것들도, 왜냐면 등받이 각도 눕히면 요 발이 좀 불편해서 요 대시보드를 위에 올리잖아요. 근데 이 핸들이 막 걸려가지고 불편하고 이런데 이 릴렉션 시트가 있으면은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저는 하나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요 물리적인 버튼으로 따로 빠져있는 열선 통부 시트, 그러니까 이 소렌토는 되게 직관적이에요. 뭐 다이얼 방식도 드라이브에서 후진 바꾸면 진동을 줍니다. 이 진동을 통해서 이게 후진인지 드라이브인지를 알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게다가 이런 버튼들 지금 나오는 차들과 비교했을 때는 약간 투박하다고 할 수 있죠. 저는 오히려 이렇게 직관적인 버튼들이 실제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좀 편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있을만한 다 있어요. 뭐 이렇게 CCNC도 지금 여기 보면은 들어가 있고, 물론 이런 수납 공간이 양방향으로 열리지 않는 뭐 센터 콘솔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무선 충전 패드도 지금 하나밖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카니발도 다 똑같고 산타페만 이제 2개 들어가 있어서 좀 차이인데, 이 수납 공간이 이 밑으로 좀 사용해야 되는데 어때요? 이게 지금 약간 센터 트레이처럼 안으로 이제 좀 들어가 있기는 한데 수납 공간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면은 좀 좁습니다. 만약에 무선 충전 패드 사용하려면 우파몰에 지금 이거 알파 브라보 거치대 팔고 있거든요. 거치대 하나 필요하신 분들은 요거 하나 딱 구매해가지고 이렇게 장착을 하면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요게 또 이제 냉각 소자가 들어가 있어요. 보통 이런 무선 충전 패드 사용해보면 열 좀 받으면 충전 속도 느려지고 너무 뜨거워지고 막 이런데, 냉각 소자 들어있어서 발열이 없고요. 그 다음에 충전 속도가 15W까지 나와요. 엄청 빠른 거예요. 우파몰에서 판매하고 있으니까 링크 꼭 참고해 주시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주행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가시죠. 자, 그리고 25년형으로 바뀌면서 소렌토에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진동 경고 스티어링 휠. 차로 이탈하면 진동으로 드등 알려주는 거 있죠. 딱 그거예요. 요즘에 대부분 나오는 뭐 K8도 그렇고 뭐 산타페도 그렇고 요즘 대부분 차로 유지 보조 2 넣어주거든요. 근데 이게 요런 주행 보조 할 때 차로를 좀 더 잘 잡아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요걸 이제 기본으로 넣어줘요. 이게 기본으로 들어가면 HDA2 뭐 이런 거 안 넣어도 웬만큼 다 갑니다. 그러니까 HDA2 수준의 기능을 보여주는 거죠. 요즘에 대부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 가지고 옛날에는 다 옵션으로 넣어야 됐던 HDA1 있잖아요. 이게 기본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그냥 이거 옵션 선택 안 해도 돼 이런 느낌인데, 소렌토는 요 차로 유지 보조 2가 드라이브 와이즈에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어차피 선택합니다. 차로 유지 보조 2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도 애초에 드라이브 와이즈는 옵션을 선택을 안 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드라이브 와이즈 모니터링 팩 요렇게는 거의 필수. 여기서 하나 더 스타일까지 이제 기본으로 넣다 보니까 사실 욕을 하려면 할 수는 있지만 굳이 차를 선택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안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 옵션을 선택 안 할 거야 라는 느낌은 아니다 보니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든 단점들을 보완을 하는 게 소렌토의 상품성이에요. 뭐 옵션 구성 뭐 이런 것들 다 포함을 해도 주행감이 이 소렌토가 너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1.6 하부 힘 딸린다 이런 얘기 들었죠. 저는 가장 마지노선이 소렌토까지라고 생각합니다. 카니발이나 스타리아는 확실히 1.6 하부가 버거워요. 왜냐면 지금 어느 쪽만 주행을 하면은 바로 전기 모터가 꺼지고 엔진이 개입하고 전기 모터 개입하는 것도 거의 없고, 그냥 엔진 1.6 터보 엔진으로 그 큰 차를 구동을 하는 약간 이런 느낌인데,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되게 조화가 잘 되어 있어서 전기 모터에서 엔진이 개입을 해도 그렇게 뭔가 이질적인 느낌도 안 나고 되게 자연스럽게 개입을 합니다. 게다가 엔진과 전기 모터가 같이 구동하는 이런 느낌들, 이런 부분에서도 되게 조화가 잘 돼요. 뭔가 엔진만 딱 구동 아니면 전기 모터로만 구동 이게 아니라 전기 모터로만 구동하면서도 엔진이 개입했을 때 이질감도 없지만, 지금 보면 전기 모터로만 주행을 하다가도 이렇게 악셀을 밟아서 엔진이 개입하는 이런 넘어가는 부분들도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그리고 같이 구동해서 힘을 밀어줄 때 이 느낌도 힘이 딸린다라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주행에서도 차가 힘이 있고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거든요. 자, 속도를 좀 줄여서 방향 지시등을 안 켜고 약간 가면 드드등 하면서 진동을 울려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옆에 차선 넘어갈 때 차선 변경 안 나가면 드드드드 이렇게 요거 진동 경고를 조금 울려주는 거죠. 요 차이입니다. 요 차이. 요것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활성화되려면 이런 식으로 요 차선을 읽어야 돼요. 여기 초록 색깔 여기 불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지금 꺼졌는데 여기 초록 색깔 불이 들어오면 차선을 이제 그제서야 읽어가지고 작동을 하는 거라 이렇게요. 이러면은 인식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게다가 또 하나의 큰 차이는 바로 전기 모터로 주행하는 이 EV 모드의 개입이에요. 소렌토가 유일하게 다른 하이브리드 다 포함해서 가장 전기 모터로 주행할 수 있는 풀이 저는 넓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EV 모드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EV 모드죠. 자, 앞에 딱 보면은 언덕인데 지금 나름 속도가 50, 딱 50 속도에서 언덕을 가는데도 어때요? 지금 악셀 좀 밟은 거거든요. 자, 밟았어요. 계속 EV 모드로 유지를 하죠. 언덕인데도 이 정도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하이브리드 오너분들은 뭔가 좀 게임하는 것처럼 리터당 20km 찍어야 된다는 뭐 그런 강박관념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연비 주행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EV 모드로만 주행을 하면 연비가 진짜 잘 나와요. 그러면 또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야, 내가 타는 하이브리드는 조금만 EV 모드가 개입하면 배터리 양이 없다. 배터리가 항상 떨어져 있다. 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맞아요, 그게. 제가 카니발 타잖아요. 진짜 연비 주행하려고 전 주행거리 하도 많으니까 진짜 발끝 신공으로 EV 모드로 막 깔짝깔짝깔짝 됐는데 조금만 주행했는데 전기 배터리가 반 이하로 떨어져요. 이게 전기 배터리가 반 이하로 떨어지면 EV 모드 개입하는 게 3분의 1 수준으로 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주행해도 바로 엔진이 개입해버리고 전기 이 모터로 주행할 수 있는 풀이 거의 없어요. 근데 소렌토는 뭐가 차이가 있냐? 전기 모터로만 주행할 수 있는 풀도 굉장히 넓고요. 충전도 빨리 돼요. 그러니까 이 충전 빨리 되는 게 난 제일 큰 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충전이 느리면 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아니니까 오직 주행으로만 충전을 해야 되는데 얘는 굳이 스포츠 모드로 안 하고 그냥 일반적인 주행에서 조금만 주행하면 전기 모터가 금방 충전이 됩니다. 충전도 되고 전기 모터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도 길기 때문에 오히려 하이브리드의 진정한 주행 느낌, 연비 이런 걸 체감하려면 소렌토 하부가 가장 마지노선이다. 그리고 이제 회생제동도 이게 있어요. 지금 제가 회생제동 아예 뜬 건데 여기 보면 회생제동도 이렇게 3단계까지 조절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회생제동이 세요. 원페달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신호가 있을 때 회생제동 3단계 둔 상태에서 악셀을 떼면 이런 식으로 차가 속도를 줄여줍니다. 이것만으로도 저는 사실 3단계까지는 필요 없고 한 2단계 정도면 배터리가 금방금방 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전기 모터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는 거죠. 자, 이런 것들도 다 좋지만 그냥 밸런스가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산타페는 뭔가 프레미스 바디는 아니지만 약간 좀 차가 좀 위도 높고 막 옆도 넓어서 뭔가 따로 노는 듯한 느낌이라면 소렌토는 되게 그냥 하나의 차처럼 하나의 덩어리로 되게 움직임이 좀 빨라요. 그러니까 막 컴팩트하면서도 움직임 자체가 즉각적이니까 차를 이제 운전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 차가 잘 따라와 줘야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움직였는데 한 박자 막 느리고 좀 반응이 막 꿀렁꿀렁거리고 막 이러면은 뭔가 운전에 재미도 없고 멀미도 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소렌토는 진짜 그냥 한 덩어리처럼 탁탁탁탁탁탁 그냥 반응하는 게 빠르다 보니까 생각보다 운전에 재미도 가지고 있고요. 진짜 남녀노소 누가 타도 될 만큼 밸런스가 되게 뛰어난 차입니다. 그리고 2열을 굳이 안 타본 이유가 2열도 생각보다 주행 느낌이 나쁘지가 않아요. 보통 이런 SUV나 산타페나 타보면 1열과 2열의 승차감이 꽤 많이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소렌토는 2열의 승차감도 1열과 비슷하게 나름 뭐 어떻게 보면 단단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되게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주행 점수에서는 10점 만점에 8점을 줄 수 있을 만큼 되게 차 자체가 정말 좋습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 엄청 오래 기다리잖아요. 이거 빨리 출고하고 싶은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소렌토 하이브리드도 즉시 출고, 빠른 출고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소렌토 단독 25년형 시승기를 촬영을 했어요. 아쉬운 부분 분명히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차로 유지 보조 2라든지 뭐 아니면은 그립 감지형 스티어링 휠을 넣어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진짜 막상 다시 한번 25년형을 보니까 저는 이 핸들이 더 이쁜 것 같아요. 특히나 이 투톤 핸들 그리고 요거 릴렉션 시트 이런 것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행감에 있어서는 사실 18인치 휠 있잖아요.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현대나 기아가 바보가 아니고서야 18인치, 그러니까 가솔린은 19인치, 뭐 20인치 뭐 이렇게 있는데 하이브리드는 18인치를 넣어준 이유가 가장 밸런스가 18인치가 맞기 때문에 18인치를 넣어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만약에 20인치 휠이 들어가거나 뭐 아니면 19인치 휠이 들어가거나 이런다면
조금 밸런스가 깨질 것 같아요. 약간 좀 통통 튄다든지 승차감이 안 좋아진다든지. 연비 주행하면 리터당 18에서 진짜 미친 연비 하시는 분들이 리터당 20km도 뽑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20인치면 연비 한 15에서 17? 18? 17, 18 정도로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진짜 대안이 없는 SUV 중에 1티어 소렌토 오늘 단독 시승기를 보여드리는데, 다음번에는 저 뒤에 뭐 있죠? 저거 뭘까요? 저거 산타페! 산타페 25년형입니다. 얘도 25년형이 나왔어요. 25년형을 또 단독으로 보여드리고, 이 두 대를 가져왔는데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죠. 우파TV의 시그니처 메인 메뉴, 메인 디시 비교 시승. 그리고 그랑콜레오스가 또 오거든요. 저번에는 우리가 이 소렌토 기본 모델이랑 그랑콜레오스 이거 두 대 비교해가지고 좀 아쉬웠잖아요. 근데 이번엔 풀옵션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산타페와 그랑콜레오스, 소렌토와 그랑콜레오스, 그 다음에 세 대까지 한번 쭉 비교해가지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각 차들의 장단점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들어보겠습니다. 알파 브라보의 QI2 맥세이프 거치대, 요거 우리 우파몰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맥세이프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무선으로 붙고요. 게다가 15W의 급속 충전기예요. 그리고 이거 아마 무선 충전기 사용하셨던 분들은 다들 알 텐데 이게 발열이 생겨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열이 금방 받으면 충전 속도가 진짜 빨리 떨어집니다. 근데 지금 얘는 냉각 소자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발열을 굉장히 잘 잡아요. 그래서 충전 속도가 떨어지는 단점도 없고요. 이게 지금 앰비언트 무드등 색깔을 내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지금 좀 무지개로 해놨는데 뭐 이 실내 앰비언트와 잘 어울리는 색깔을 조절해가지고 맞출 수도 있고, 앰비언트 거치대랑 시거잭이랑 같이 사용하면 색깔까지도 예뻐. 디자인은 뭐 나무랄 것도 없어. 충전 속도랑 자성까지 기본기까지 충실한 알파 브라보의 QI2 거치대. 10일 동안 우파몰에서만 진행하는 단독 이벤트 16,800원짜리 앰비언트 시거잭을 무료로 증정해 줍니다. 늦지 않기 전에 우파몰로